활짝 웃는 저 인물은 바로 최근에 정치권 여러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바로 김현지 부속실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사람,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도 샌드위치 데이에는 쉴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좀 쉬세요. 공식적으로 비상대기 업무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죠. 공식은 그런 겁니다. 이제 김현지 실장, 이제 부속실장으로 보직이 이동되면서 오늘 수석 보좌관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아까 잠깐 사진으로 만나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약간의 농담 섞인 저 발언에 활짝 웃는 모습까지 잠깐 보였고요. 김현지 실장 오른쪽에 이제 신임 김남준 대변인, 또 그 오른쪽엔 또 강유정 대변인이 있고요. 권혁기 비서관 모습도 보이고 활짝 웃는 모습.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여러 느끼고 있겠죠. 여러 언론의 조명 이런 부분들을요. 최근에 이제 김현지 실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우상호 수석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신복은 맞지만 실세는 아니고 보직 이동의 핵심은 김현지 아닌 김남준이다. 글쎄요. 일단은 좀 이런 논란을 좀 일단락시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우상호 수석은 일단 정무수석이잖아요. 이 문제는 좀 정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잘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100% 출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수석이 그랬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여야가 합의해서 부를 경우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지 예. 나가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우상호 수석의 이야기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완곡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김현지 비서관의 실장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온통 언론이 이제 김현지 실장의 어떤 과거 문제, 그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세간에 꽤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대통령실에 뭘 하든 간에 기승전결 김현지 이렇게 지금 언론과 여러 가지 여론의 동향이 돌아가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지금 대통령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지금 오늘 이야기 저런 장면처럼 대통령은 연휴 때 잘 뭐 하라고 그러지만 예. 그러니까 웃는 장면 저게 나간다는 게 자체가 국민 일반의 어떤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울 수는 없는데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문제를 빨리 지금 마무리하지 않으면 모든 어떤 문제들이 자 오늘 언론도 보십시오. 다 이 카메라의 포커스를 누구한테 맞추고 있습니까? 김현지 실장한테 맞추고 있어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이게 왜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일거수일투족에 저렇게 주목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주목받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걸 가져가 버리고 또 이제 김현지 실장이 저렇게 된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상호 수석은 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나가서 한번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저렇게 완곡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우상호 수석은 100% 국감에 나온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요. 김현지 실장이 국감에 나오냐 안 나오냐 보다는 아예 야당은 이제 실체 밝히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장겸 의원이 김현지 실장을 가리켜서 땡땡대학 조경학과 나왔다. 지금 현직 산림청장과 관계가 있다 등등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정확히는 어제죠. 박원석 전 의원이 과거의 한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해봐요. 네, 처음 만나게 된 시점이 98년 겨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때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 이제 시민운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변호사로서 네. 이제 성남 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함께 만들고 집행위원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단체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래서 이제 직접 아는 후배는 아니고 제 후배들한테 소개를 받은 후배였어서 그때 소개를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4학번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찍어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대학에 네. 다녔고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참 이게 글쎄요. 누군가가 신상을 꼭 알고 싶어서 이랬다는 건 아닌데 뭔가
국감 증인 배제 이후부터 김현지 실장에 대한 실체, 신상, 나이 이런 거에 대한 말초적인 궁금증들이 사실 보수 야권에서 많이 쏟아졌고 과거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시민단체 소개를 해줬다는 박원석 전 의원 얘기는 상명여대, 지금은 상명대인데 경제학과면 구상학번쯤 된다. 이 소환 반응들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어디 학교를 나왔나, 무슨 경력이 있나, 뭐 알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베일에 쌓여 있냐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참모였고요, 보좌진이었던 예. 거고 보좌관 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국민들께서 아실 기회는 좀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면 위에서 본인이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으로 여야가 정쟁으로 번지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지만 뭐 아는 분들도 있고 지금 박원석 전 의원이 그런 분이었던 건데 본인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가지고 예.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좀 주축이 돼서 활동하고 있던 시민단체에 예. 좀 연결을 해줬던 인연이 있다. 대학은 상명대학교를 나왔고 한 98년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93학번 아마 학번이 몇 학번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 정도의 어떤 신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학교도 숨기고 못도 은닉하고 이런 어쨌든 소모적인 정쟁은 불필요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윤미 대변인님 소모적인 정쟁을 이제 더는 안아야 되니까 어제 뭐 김장겸 의원이 땡땡대 적용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럼 이 출신 대학이 맞긴 맞나 봅니다. 아마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예. 알만한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그 해당 대학교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팩트가 잘못됐다면 이 부분이 뭐 소모적인 논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의 측면이 있으니까 만약에 어긋난 이 사실관계라면 바로 잡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장윤미 대변인 말처럼 뭐 누가 봤을 때 소모적인 논쟁일 수 있는데 이게 이런 신상까지 조금씩 하나하나 알려지는 것들이 바로 국감에서 증인 배제되면서 오히려 되레 그 논란을 부추긴 건 집권 여당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예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의혹이 더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부속실장님이 오늘 행사에 참석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는지. 저를 혹시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빨개요. 이게 지금 좀 과다한 업무가 서로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부속실장이 매번 현장에 나가야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국감 출석은 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100% 따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자리를 옮겨놓고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혹들을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모면하는 방식으로는 결국 정권의 몰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실제로 지금 장 대표 얘기는 이거 대학 얘기 아니라 심각한 의혹이 있다는데 국민의힘이 모르겠어요. 김현지 실장 관련 어떤 새로운 의혹?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장겸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산림청장 이야기도 예. 해당 대학에 다녔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예. 어쨌든 성남의제 20일 이 시민단체에서는 계속적으로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줄줄이 고구마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 예. 성남의제 20일 통해서 뭐 백현동 아파트를 지을 때 어떤 의견서들이 들어갔고 그때 산림청장 명의로도 들어갔었던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성남의제 21이 어쨌든 그때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한 18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했었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분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인사이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정권이 시작하고 김현지란 이름이 나왔었던 것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 낙마 과정이었어요. 그때 본인은 총무비서관이었
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도 아니고 인사비서관도 아니었는데 마지막 낙마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등장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번에 이 김현지, 김남준, 윤기천 이 세 명이 어쨌든 돌아가면서 자리를 맡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성남시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의 권한이라는 것이 그 이름에만 맞춰져 있는 이 본인의 직분에만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우리가 비선실세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직과는 상관이 없는 데까지 권한이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국민적 의혹들이 있는데 국감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직 산림청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김현지 실장이 입김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반박했는데 양태정 변호사님,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김현지 실장을 가리켜서 단순히 그런 측근 관계가 아니라 경제 공동체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공보수 얘기거든요. 이걸 왜 대신 줬냐? 아무리 과거 얘기더라도 이 부분을 한번 야당은 뜯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 저거 한 건을 갖고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전형적인 침소봉대입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받아야 될 돈을 이제 김현지 실장한테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주었다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시민단체 대표였고 거기에 이제 김현지 실장이 이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경제적이나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제대로 보수나 급여 같은 걸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당시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야 될 돈, 그러니까 급여 명목 같은 걸로 이제 약간 보조금이나 보조를 해줬던 뭐 그런 아마 사정이 있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뭐 지금 뭐 20년도 넘은 일을 가지고 특히 같이 시민단체에서 시민활동했던 저 건을 가지고 저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근데 저 사건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본인의 의뢰인으로부터 이재명 변호사가 2천만 원의 성공보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그럼 김현지 씨 쪽에다가 전달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원고에게 이것을 바로 김현지 씨에게 주라고 한 것은 세금의 문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2천만 원, 저 돈 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 처리를 전혀 안 했을 것이고 김현지 씨에게 넘길 때에도 증여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국감에서는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훅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수 야당 국민의힘은 이 김현지 실장 관련 의혹 제기를 이제 여기서 안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쭉 이어가겠다는 태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긴급 체포 압송되는 장면에서도 아예 김현지 실장을 언급하는 듯한 비판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6위였습니다.